이어서 볼 내용은 삼각함수의 값 구하기라는 건데 그 전에 선생님이 하나 빠뜨리고 간 게 있어서 정리를 하나 더 하고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원위의 점 표현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원위에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겠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건 다른 말로 이 점의 좌표를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x 자리에 r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시고요. 제곱. 그 다음에 y 자리에 r 사인 세타를 대입할 거래. 제곱은 r 제곱이 되겠지. 자, 이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하나씩 분배를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분배를 하게 되면 r 제곱이 될 거고 코사인도 제곱이 되겠지. 근데 보통 코사인의 제곱은 여기다가 쓰게 될 거예요. 알겠죠? 여기다가 붙인다. 자,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곱을 저기다가 붙이지 않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게 세타가 제곱이 된 건지 코사인이 제곱이 된 건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코사인 다음에 제곱이라는 걸 쓸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로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게 r 제곱 1래라고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양변에, 그러니까 좌변도 그렇고 우변도 그렇고 r제곱이 있기 때문에 양변에 뭘로 나누죠? 맞아요. r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건데 그걸 다음과 같이 정리할 거예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다? 1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세타가 얼마인지 궁금해했냐 안 했냐?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거랑 상관없이 항상 저 두 개가 같기만 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얼마의 결과로 나온다? 1이라는 결과로 나온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를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거라고 했듯이 얘도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성립한다. 무조건 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어서 삼각함수의 값 구하기를 할 건데 여기서 하면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가 한 페이지 넘겨서 여기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 넘어와서 삼각함수의 값 구하기를 해 볼 건데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각비를 활용하는 거. 하는 거 할 건데 삼각함수의 정의 갖고 하는 거는 이때까지 했던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굳이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 삼각비를 활용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1번으로 해야 된다. 결론을 잠깐 얘기할게요. 무조건 1번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2번으로 해야 된다는 절대 아니고요. 두 가지 방법을 알고 난 상태에서 이때는 1번으로 하자. 이때는 2번으로 하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삼각비를 활용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걸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자, 이런 좌표평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볼 건데 선생님이 4,3이라는 상황을 한번 줘볼게요. 4,3 자, 그래서 원점과 이걸 잇는 동경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어지는 이 각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삼각함수 정의에 의해서 하면 사인 세타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가 5가 되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 그치?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맞죠? 근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 삼각비를 활용하자라고 했으니까 자, 우선 이 부분에서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 겁니다. 내가 이런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렸다라고 볼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대칭을 시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땡땡땡땡땡땡 해서 y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도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좌표들이 어떤 식으로 찍히냐면 여기는 4, 마이너스 3으로 찍힐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 3으로 찍힐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으로 찍히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4, 3을 가지고 이 세타에 대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다 구해봤단 말이야. 맞나요? 자,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 첫 번째 파란색 각을 세타1이라고 수정을 할게요. 세타1, 세타1, 세타1. 두 번째를 세타2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세타2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하면 사인 세타2는 일단 정의대로 갈 겁니다. 자, 이 삼각형을 대칭시킨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이 길이는 5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도 5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다 라는 전제하에 그냥 바로 계산을 해보면 5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2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지. r분의 x좌표니까 탄젠트 세타2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겠지.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간 걸 세타3라고 한다고 보고 너네 보고 사인 세타3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5분의 누구 좌표? y좌표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3를 구해봐라 5분의 x좌표. 자, 탄젠트 세타3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쓸 수 있대. 세타4는 안 해도 되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의대로 봤는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분명히 이게 다 다른 좌표긴 하지만 구해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대. 자, 얘랑 결국은 절대값은 어떻더래? 다 똑같더래. 전부 다 5분의 3인데 단 부호가 다를 수 있더래. 근데 부호가 다른 것들을 내가 직접 구해보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동경이 일사분면에 있었으니까 양수의 값이 나온다. 됐을까요? 자, 이사분면에 있었으니까 양수의 값이 나온다. 3사분면에 있었으니까 음수의 값이 나온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자, 다음부터는 지금과 같이 세타2, 세타3를 굳이 구해보지 않고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이 값 하나만 갖고도 나머지 것들을 추론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해가 될까요? 되셨을까 이 말이? 자, 그러면 선생님 저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도 충분히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값을 다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는데 봐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치면 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분의 3이래. 그러면서 너네들한테 뭘 물었냐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 세타라고 하는 것의 값의 범위는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 자, 이거를 만약에 방금 배웠던 이 내용대로 간다. 알겠죠?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뭐를 생각할 거냐면 5분의 3을 먼저 생각할 거야. 무슨 말이냐? 아까 했던 거 다시 볼게. 세타1으로 하든 세타2라고 하든 세타3라고 하든 다시 말하면 1사분면에 있든 2사분면에 있든 3사분면에 있든 결국은 절대값은 다 5분의 3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절대값은. 하지만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었었냐에 따라서 양수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음수가 되기도 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이거 음수로 나왔네. 하지만 기준은 5분의 3일 때야 라고 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구하는 내가 지금 이 삼각비를 활용하자라고 말을 했었을 때는 이런 값을 봤었을 때 나는 기준을 누구로 잡을 거냐면 일사분면에 있는 각으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일사분면에서 5분의 3이 되도록 하는 걸 잡는 거야. 그러면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지. 5, 9, 3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4가 돼.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겠어? 라고 물었으면 삼각비에서 하던 거랑 똑같아요. 5분의 4라고 써요.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써? 4분의 3이라고 써요. 단 몇 사분면의 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사분면의 각이었기 때문에 3, 4분면에 있는 각이었기 때문에 누구만 양수가 될 거다?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만 양수가 된다라고 시켜주시면 됩니다. 부호만. 됐을까?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절대값이 같다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했었을 때 기준은 무조건 일사분면에 있는 걸 잡는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절대값에 해당하는 값들만 먼저 빠르게 찾는다. 그런 다음에 부호를 결정해 준다. 그러면 정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다. 왜냐? 정의를 이용해서 이걸 푼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기준이 뭐가 나와 있었냐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나와 있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는 R 값은 5고 그 다음에 Y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좌표 평면상에서 R 값이 5면서 Y 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걸 찾아야 돼요. 여기를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3, 4분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길이가 5짜리인 선을 긋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길이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좌표 자체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인 걸 알게 되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코사인 값은 얼마다, 사인 값은 얼마다, 탄젠트 값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편하냐? 아니면 지금 말했던 이 방식이 편하냐? 선생님은 한번 이제 여러 번 하면서 느낀 거는 굳이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려서 하는 것보다 그냥 직각삼각형 하나를 띡 그려서 나머지 값들을 찾는데 대신에 어디에 있는 동경인지, 다시 말하면 몇 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부호를 나중에 결정해 주면 되겠구나 라는 방식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네도 이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때 무조건 삼각함수의 정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삼각비를 활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다르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